오늘의 주제는 게임과 관련된 소름 끼치는 괴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허구인 경우가 많으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라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유명한 괴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한 유저는 평화롭게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던 중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캐릭터가 나타난 거죠. 그것은 마인크래프트의 기본 캐릭터인 스티브와 겉모습은 똑같았지만 눈에 검은 자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점은 이 유저가 싱글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다른 유저나 캐릭터가 절대 참여할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한 해당 유저는 이 사실을 해외 포럼 사이트에 올렸고 그 후 다른 유저들도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면서 이 정체불명의 캐릭터를 보았다는 제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은 유럽권에선 헤로브라인, 미국에서는 히로브린 또는 히로브라인이라고 불리며 한국에서는 히로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제보에 따르면 히로빈은 유저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유저가 만든 인공물들을 TNT로 부순다고 합니다. 또 단순히 부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히로빈 스스로가 직접 정체불명의 인공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만약 이를 유저가 망가뜨리면 화가 난 히로빈이 유저를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공격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유저는 게임 플레이 중에 히로빈을 발견했고 이를 알리기 위해 포럼에 글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글은 삭제되었고 히로빈이라는 사용자로부터 그만이라는 메시지가 수신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비슷한 경험을 한 유저들이 모여 조사한 결과 히로빈은 마인크래프트 초기 제작자인 마르쿠스 페루선, 즉 노치의 죽은 친동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노치의 죽은 동생의 영혼이 마인크래프트 안에 존재한다는 소문은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타고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치는 직접 SNS에 난 동생이 없다라는 글을 남겼고 포럼에 히로빈을 봤다는 글을 올렸던 몇몇 유저들도 그것이 조작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히로빈의 존재를 믿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모장은 패치노트에 히로빈을 삭제했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만약 히로빈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이번 패치를 통해 절대 나타날 수 없게 되었다는 센스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히로빈은 크리퍼처럼 마인크래프트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되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2차 창작물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그럼에도 히로빈은 가장 성공한 게임 속 귀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비노기는 넥슨 산하의 데브캣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단순히 전투 콘텐츠 위주만이 아니라 생활형 콘텐츠도 있었던 당시 국내였습니다. 바로 초보자 던전인 키아 던전 입구 근처에 정체불명의 귀신 캐릭터 2명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모든 유저들에게 보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캐릭터들은 존재했으며 이 빨간 머리에 충혈된 눈을 갖고 초보자 옷을 입은 캐릭터와 보라색 머리에 초보자 옷을 입은 캐릭터는 남매처럼 꼭 붙어있었기 때문에 유저들에게는 남매 귀신이라고 불렸죠. 가만히 서서 유저들을 바라보는 이 캐릭터들이 귀신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당시 시스템상으로는 NPC를 포함한 모든 캐릭터들이 빨간색 머리와 빨간색 눈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는데 몇몇 플레이어는 남매 귀신을 향해 타겟팅을 하거나 공격 자세를 취하면 이들이 플레이어를 쫓아온다고 말했고 또 어떤 플레이어는 사실무근이지만 남매 귀신이 있는 벽 쪽으로 자신의 캐릭터가 빨려 들어갔고 나중에 벽에서 나왔을 때는 인벤토리의 아이템이 다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매 귀신 이야기는 일파만파 커지면서 결국 신문에까지 실리기도 하였고 이는 개발사인 데브캣의 의도적인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브캣은 노이즈 마케팅이나 의도적인 이스터에그는 절대 아니며 해당 오류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라고 공식 발표하였고 끝내 남매 귀신이 출몰하는 서버를 폐쇄 조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당시 게임 디렉터이자 현 넥슨 본부장인 나크 김동건 씨는 세월이 한참 흐른 뒤인 2016년 당시 사건을 회상하며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버그냐 하고 봤는데 진짜로 있었다. 귀신은 아니고 버그인 건 맞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넣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무서워 죽을 뻔했죠. 과연 그 남매 귀신들은 디렉터의 말대로 단순한 버그로 생겨난 캐릭터일까요? 아니면 당시 소문대로 플레이어들을 괴롭히던 귀신이었을까요? 젤다의 전설 무지라의 가면은 전작인 시간의 오카리나의 정식 후속작이며 기존 젤다 시리즈보다 훨씬 음산하고 기괴한 분위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 맞나 라는 의심을 사기도 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 분위기에 맞춰 무지라의 가면 역시 무서운 괴담을 갖고 있는데요. 괴담의 전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보자의 이름은 편의상 제이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제보자인 제이드는 어느 날 게임을 구매하기 위해 벼룩시장을 갔고 그곳에서 잡동사니를 파는 음산한 분위기의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제이드 또래의 아이가 즐기던 게임이나 지금 그 아이는 없으니 그냥 가져가라며 무즈라의 가면팩을 제이드에게 공짜로 줍니다. 집에 가서 게임을 실행시키니 전 주인이 플레이했던 벤이라는 이름의 세이브 파일이 있었고, 잠깐 그 세이브 파일을 구경하던 제이드는 별 생각 없이 기존 세이브 파일을 지우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게임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NPC들은 가끔씩 제이드의 캐릭터를 벤이라고 부르거나 넌 그러지 말았어야 해 라는 말을 반복했으며, 땅이 없는 이상한 공간으로 이동되거나 BGM 또한 역으로 재생되는 등 본 게임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플레이되었던 것입니다. 기괴한 현상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링크는 허리가 꺾이는 등 이상한 동작을 보이기도 했으며, 소름 끼치는 모습의 링크 동상이 계속 제이드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동상을 떨치러 온 힘을 다해 맵을 돌아다녔지만 어딜 가든 그것은 제이드를 따라다녔죠. 제이드는 이 동상이 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제이드는 팩을 줬던 할아버지를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동네 주민들에게 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벤은 오래전에 사고로 죽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제이드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다시 게임을 켰는데, 이번에는 지웠던 벤의 세이브 파일이 다시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게임 속에서 벤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홀린 듯이 세이브 파일을 실행시켰고, 세이브 파일을 실행시키자 그곳에서는 벤을 비롯한 다른 NPC들이 링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오카리나 소리가 들리더니 링크는 귀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잠시 후 다시 태어난 링크는 이번에는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데, 물속에서도 여전히 쫓아오는 벤 동상을 만나게 되며, 그 순간 링크는 숨이 막혀 캑캑거리다 그대로 익사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링크를 벤은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죠. 죽은 이후 제이드는 메인 화면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익사한 벤이라는 세이브 파일이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벤의 진짜 사인이 익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벤은 게임 속 유령이 되어 플레이어에게 그것을 알리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벤은 어쩌다 익사를 하게 된 것일까요? 또 무엇이 억울하여 게임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려 했던 걸까요? 이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워낙 글을 그럴듯하고 흥미롭게 써놓았으며 퀄리티 높은 관련 동영상도 첨부했기 때문에 당시 해외 포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였고, 그 때문에 많은 닌텐도 게임에서 벤과 관련된 이야기의 후속작들이 파생되기도 하였습니다. (1981년) 미국 오리건주의 한 오락실에서는 새로운 게임기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폴리비우스라는 이름의 이 게임은 같은 시기에 나왔던 템페스트처럼 벡터 그래픽의 슈팅 게임으로 독일식 이름을 가진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정보 외에는 어떤 출시 정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폴리비우스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으며 심지어는 먼저 하겠다며 서로 싸우기까지 했었다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점도 특이하지만 이 게임의 진짜 이상한 점은 플레이 후 플레이어들이 겪는 증상이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들은 기억상실, 불면증, 악몽, 야간 공포증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질환을 겪게 되었으며 심한 사람들은 자살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게임이 인기를 끌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들을 겪었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결국 폴리비우스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간의 소문에는 그 당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락실에 방문하여 폴리비우스에서 알 수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혹은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신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실험이었다는 거죠. 과연 폴리비우스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었을까요? 물론 현재는 폴리비우스를 만든 회사나 폴리비우스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게임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기는 하나, 80년대 당시에는 게임으로 인한 광감인성 발작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고 실제로 게임을 하다가 광감인성 발작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괴담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폴리비우스 괴담은 슬렌더맨 괴담처럼 여전히 미국에서 유명한 도시 괴담이자 게임 괴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 여신전생이라는 게임은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된 RPG 게임으로 붕괴된 도쿄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악마를 소환해서 악마를 물리치는 독특한 게임으로 악마 외에도 가이아교, 메시아교와 같은 종교적인 요소가 등장하는 오컬트적인 느낌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던 어떤 유저들은 아주 독특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게임 시작 시 수구니 캐세라고 쓰인 빨간 글씨가 화면 전체를 가득 메우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당장 꺼라라는 뜻으로 이 화면을 마주한 유저들은 소름 끼치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선 이 화면이 65,536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하는 버그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 확률을 발견한 사람 역시 공포 그 자체네요. 진 여신전생과 관련된 끔찍한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도쿄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장소가 게임에도 등장하는데 게임 플레이 초반 이노카시라 공원이라는 장소로 이동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난 현장이기 때문에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으며 플레이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공원 주변의 마을에서 단서들을 조합해보면 이 공원에서 여고생이 토막살인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게임이 발매된 지 2년 후인 1994년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게임의 무대였던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청소를 하던 한 여성은 쓰레기통을 비우다 기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쓰레기통 속 비닐봉투에서 사람의 발목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공원 곳곳을 뒤졌고 20cm 간격으로 잘린 시체의 27개 중 7개를 쓰레기통에서 찾아냅니다. 쉽진 않았지만 정밀 감식을 통해 이 시신은 공원 근처에 살던 한 남성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진 여신전생의 토막살인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우연히 게임과 일치한 것일 뿐이다. 혹은 게임을 따라한 모방범죄이다와 같은 논란으로 뜨거워졌지만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26년 후인 아직까지도 범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공소시효 또한 만료되어 찝찝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살인사건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게임을 따라한 모방범죄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게임 인트로 초반에 나왔던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된 존재의 소행이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밤은 부모님이랑